노년에 재혼한다면 정말 삶이 더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사랑을 꿈꾸곤 합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오랜 시간 독신으로 지내며 느끼는 고독감은 재혼이라는 선택을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재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때로는 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둘이 함께라면 외로움이 사라지겠지.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나을 거야. 새로운 시작이니까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이런 기대감은 설레고 희망적으로 들리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재혼 후에도 외로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깊은 감정적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에서 재혼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 대비 적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는 재혼이 간단한 선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혼인 중 남녀 모두 재혼인 부부의 비율은 12.2%에 불과합니다. 재혼이 생각보다 드문 이유에는 감춰진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을 선택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재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재혼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이전보다 더 큰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외로움,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가족 간 갈등 등은 재혼 후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도전 과제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존에 형성된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년의 재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며 어떻게 하면 재혼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삶의 중요한 결정을 돕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혼을 고려할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 시작합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다는 마음일 겁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 안의 적막함, 혼자 마주하는 식탁,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이유로 누군가와 함께라면 내 삶도 다시 따뜻해질 거야 라는 기대를 품고 재혼을 선택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현실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혼 후에도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깊은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쪽은 자연 속에서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활발한 사교 활동을 선호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쌓이기 쉽습니다. 또한 이전에 유지하던 인간관계가 재혼 이후 축소되거나 단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시간이 줄어들거나 새로운 배우자와 가족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외로움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은 배우자를 잃고 10년 동안 혼자 지내다 새로운 사람과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 결과 혼자일 때보다 더 큰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혼으로 기대했던 따뜻한 일상은 점점 갈등과 단절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재혼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려 한다면 상대와의 정서적 연결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재혼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함께할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통 관심사가 있는지, 그리고 서로의 취향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재혼 이전에 자신만의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동호회 참여 등 자신만의 행복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혼은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상대와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재혼 후의 외로움은 혼자일 때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혼을 고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현실적 문제, 건강 문제와 간병 부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혼은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나누겠다는 기대에서 시작되지만 노년의 재혼에는 현실적으로 건강 문제가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악화되거나 만성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낙관적인 생각은 재혼 후 예상치 못한 간병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 후 몇 년이 지난 60대 중반의 한 여성, 정미경 씨는 처음에는 새로운 배우자와의 삶에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질환으로 입원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의 약을 챙기고 정기적인 병원 방문에 동행하며 가사와 간병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려 했지만 남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정 씨의 일상도 크게 무너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교류는 줄어들었고 자신의 건강도 악화되어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결국 미경 씨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해 우울감에 시달리며 재혼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0대 초반에 재혼한 김명남 씨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두 사람 모두 건강해 보였지만 김명남 씨가 갑작스럽게 넘어져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간병을 전적으로 떠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자녀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건강이 먼저라며 김 씨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이런 압박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김영남 씨 부부는 재혼 이후 몇 년 만에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 문제는 재혼 관계에 예기치 못한 긴장을 가져오며 간병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관계를 크게 시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재혼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건강 상태에 대해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현재 상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간병에 대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셋째, 재혼 이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상대방도 독립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건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은 행복한 동반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간병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한다면 둘 다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이런 문제는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년의 재혼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인 경제적 문제와 재산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재혼에서 경제적 문제는 생각보다 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재혼했지만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재산 분배 문제로 인해 관계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순조로워 보였던 관계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이슈가 드러나면서 위기를 맞곤 합니다. 65세에 재혼한 강민수 씨는 초반에는 새로운 배우자와의 생활에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혼 2년 후 배우자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한 큰 채무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 씨는 본인의 노후 자금을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했고, 이는 그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녀들은 왜 아버지의 재산이 남의 빚을 갚는 데 쓰여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강 씨는 재혼 생활이 갈등으로 얼룩지며 행복했던 초반의 기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혼 후 재산 분배 문제는 가족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68세에 재혼한 이정희 씨의 경우 자신 소유의 집을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두고 자녀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집이 남의 자식에게 넘어갈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법적 절차까지 검토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정희 씨는 자녀들과 배우자 사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신뢰와 관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실적인 준비와 솔직한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 상대방과 재정 상태에 대해 투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재산 관리 방식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재혼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고 재산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재혼은 새로운 행복을 추구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는 그 행복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준비와 대화,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노년의 재혼에서 흔히 마주치는 또 다른 도전,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각자 형성된 생활 습관과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이는 재혼 후 예상치 못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6개월 만에 문제를 겪은 최재훈 씨와 박미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재훈 씨는 매일 밤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반면 박미선 씨는 저녁 시간이 되면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시끌벅적하게 하루를 정리하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엔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며 생활했지만 박미선 씨가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최재훈 씨는 집이 너무 시끄럽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미선 씨도 당신은 너무 고집스러워. 왜 내가 편안하게 대화하는 걸 방해하는 거야?
라며 서로에게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비 습관에서 나타났습니다. 최 씨는 절약 정신이 강한 사람으로 쓸모없는 지출을 철저히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친구들과의 외식이나 여행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는 타입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온 뒤 최 씨는 우리 나이에 그런 낭비가 필요하냐고 지적하며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는 처음에는 작은 불편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큰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최재훈 씨와 박미선 씨는 갈등이 심화된 뒤 저녁 시간만큼은 각자 원하는 활동을 하되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면서도 일정 부분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활 방식의 차이는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조율과 균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최 씨는 박 씨의 소비 습관을 비난하기보다는 예산 내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함께 고민하는 쪽으로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박 씨 역시 최 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약의 가치를 받아들이며 친구들과의 모임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재혼은 각자의 삶을 하나로 융합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이해, 그리고 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노년의 재혼에서 또 다른 중요한 도전, 정서적 외로움과 소외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기대하며 시작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재혼 후에도 기대했던 만큼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큰 정서적 외로움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70세에 재혼한 김수정 씨는 결혼 초기에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일상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김 씨는 배우자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자신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여유로운 저녁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배우자는 TV 드라마 시청을 더 선호했습니다. 결국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고립된 느낌을 받게 되었고 김 씨는 점차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소외감은 단순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혼으로 인해 기존의 인간관계가 축소되거나 단절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손주들과의 교류 시간이 줄어들면서 내가 재혼을 잘한 선택이었을까? 라는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재혼 후 새로운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박정호 씨의 사례는 이런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박 씨는 재혼 배우자가 자녀들과의 교류를 불편해하며 만남을 자주 피하려 했고, 이로 인해 박 씨는 자녀들로부터 아버지가 우리를 멀리한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재혼이 정서적 안정 대신 더 큰 고립감을 가져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서적 외로움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수정 씨는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며 공통의 활동을 늘려가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혼 이후에도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손주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어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야 합니다. 박정우 씨는 자녀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오해를 풀고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정서적 안정감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혼이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여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도 외로움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혼은 정서적 안정과 친밀감을 기대하는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와 이해, 그리고 자신의 독립적인 정서적 안정감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노년의 재혼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자유의 제약과 통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목표로 하지만 때로는 이전에 누리던 자유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혼자 살 때는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재혼 후에는 상대방의 일정과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변화는 예상하지 못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72세에 재혼한 이정석 씨는 평소 낚시와 등산을 즐기며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배우자는 주말마다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하며 낚시는 너무 위험한 취미라며 이 씨의 활동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처음엔 배려 차원에서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점차 자신의 삶이 통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재혼 생활이 오히려 구속적으로 느껴졌고 이전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이 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65세에 재혼한 김명숙 씨는 배우자가 자신의 소비 습관과 외출 일정까지 간섭하며 우리 나이에 그런 건 낭비야 라고 잔소리를 늘어놓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해오던 김 씨에게 이러한 간섭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점 삐걱거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혼 생활에서 자유의 제약과 통제는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혼 후에도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정석 씨는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주말 중 하루는 각자의 취미에 집중하기로 약속했고 남은 하루는 함께 보내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런 합의는 갈등을 줄이고 각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나친 통제는 서로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영숙 씨의 경우 배우자에게 소비 습관에 대한 간섭이 불편하다는 점을 솔직히 털어놨고 두 사람은 일정 금액의 개인 예산을 정해 각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자신의 소비에 대한 자율성을 되찾았고 배우자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혼은 함께 사는 삶을 목표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쪽이 지나치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통제하려 한다면 관계는 금세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독립성과 자유를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년의 재혼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재혼의 교훈과 신중함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감정적 선택을 넘어 삶의 중요한 결정을 요구합니다. 재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얻을 수 있지만 충분한 준비와 신중함이 없다면 기대했던 행복보다 더 큰 갈등과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혼 후 몇 년이 지나 큰 혼란을 겪었던 이선미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는 배우자를 잃고 10년간 혼자 지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의 유머 감각과 따뜻한 성격에 끌려 결혼을 결심했지만 결혼 후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 자녀들과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 씨는 재혼으로 인해 삶이 더 복잡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재혼을 통해 얻는 설렘과 기대만을 바라보고 중요한 현실을 간과한다면 관계는 금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할 때는 단순한 감정보다 현실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정서적 연결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의 조화, 경제적 안정성,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신중함과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거나 이전 삶의 아픔을 덮기 위해 재혼을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선미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혼을 준비하며 반드시 점검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이 사람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서로의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경제적, 정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신뢰가 있는가? 이 사람이 내 삶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 관계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혼은 행복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 사회적 활동, 그리고 자율적인 삶을 통해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뒷받침될 때 재혼은 더 큰 만족과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의 재혼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이지만 그만큼 준비와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충분한 대화와 준비가 동반될 때 재혼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과거의 아픔과 외로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사랑과 동반자를 찾는 여정입니다. 물론 그 길에는 현실적인 문제와 도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중히 준비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재혼은 삶에 다시 한번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행복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재혼을 선택하든 그렇지 않든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면 그 용기는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시각과 용기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재혼은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 여러분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바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